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대학 창의융합교육 진행을 맡고 있는 이성혁 강사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앞선 시간에 창의융합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창의력과 창의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특히나 좀 유아나 어린이나 가정이나 저학년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놀이를 알아보고 한번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을 잘 배우셔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가 속한 학교에서 뭐 회사에서도 좋고요. 이 놀이들을 바탕으로 창의융합 프로젝트,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모두 함께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던졌던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창의력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일까요? 우리가 이 강의 초반만 해도 그래요. 창의력은 정말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없던 거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죠? 창의력이라는 것은 뭔가요? 그렇죠. 있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과 또 있는 것과 관찰을 통하여서 융합하고 그것을 어떤 물질이나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창의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 호크라는 학자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요한 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낡은 생각을 밀어내느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과 또 다양한 생각들, 이미 익숙해 버린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낡은 생각을 밀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낡은 생각을 어떻게 밀어내면 좋을까요? 이건 뒷부분을 보면서 차차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음악회였냐면 모차르트가 만든 곡을 연주하는 팀과 인공지능이 만든 곡을 연주하는 팀,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의 능력과 모차르트의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고 했었죠. 그날 간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모차르트 음악이 훨씬 아름답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 인간이 2016년에는 훨씬 나았네. 인간의 창의성을 AI가 따라오지 못하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발전되고 있고 인간의 그 창의성의 영역까지도 언젠가 인공지능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알파고를 이긴 인간이 이세돌이 마지막이라 그러잖아요. 그 뒤로는 아무도 못 이겼다고 합니다. 창의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조금 좀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좀 약간 속물 같지만 창의력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예,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2017년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입니다. 혹시 삼성이 있나요? 예, 살펴보면 없죠.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대부분 다 새로운 기업들 혹은 정말 시대를 선도해 내가는 창의성을 가지고 산업 제품이라든지 유행과 문화와 컨텐츠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입니다. 혹시 드론 아시나요? 드론? 예, 이 드론이 점점 유행하고 있죠. 막 전쟁에도 쓰일 것 같고 탐구에도 쓰일 것 같고 화성에까지 저기 우주에 있는 화성까지도 이 드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을 제일 잘 만들고 많이 만들고 인기 있게 만드는 회사가 DJI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사업 전략은 이 회사 사장이 딱 보니까요. 사람들이 드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하늘을 날리는 건 좋아하는데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를 좋아하니까 이 드론을 통해서 환상적인 영상을 찍는 드론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이 DJI의 드론에는 좋은 카메라가 들어있고 한 30분 혹은 1시간 고화질 혹은 VR 이런 다양한 카메라를 탑재하여서 고화질의 영상을 하늘에서도 찍을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것도 일종의 창의력이죠. 모두가 하늘로 날리는 드론만 생각했을 때 여기는 하늘을 날리는 것 플러스 고화질의 환상적인 영상을 만드는 드론을 만든 거죠. 창의력이 저 정도 생각은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발생시키기까지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선생님들?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 관찰력. 뒤집어서 생각해 보기. 여기서 모순을 찾아보기. 더 편한 것들을 찾아보는 것. 그러니까 주위를 늘 관찰해야 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5년 아니고 한 3년 전쯤에 에어프라이기를 샀습니다. 그때 이제 이 땡땡 마트 에어프라이기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에어프라이기를 샀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치킨도 해 먹을 수 있고 냉동식품도 마음껏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은 게 뭐냐? 기름이 밑으로 뚝뚝 떨어지니까 에어프라이기를 청소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막 쇠수세미로 빡빡 끓다가 한번 또 이제 안에 내부 걸 바꾸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설거지가 좀 귀찮아서 사용을 잘 안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홈쇼핑을 봤습니다. 대박! 이런 획기적인 물건이 나오다니. 그게 무엇입니까, 선생님들? 네. 기름 종이, 에어프라이에 넣을 수 있는 200도의 고열도 견딜 수 있는 기름을 받쳐주는 종이였습니다. 이거를 100장 사고 나니까 정말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수많은 가정에서 에어프라이기를 썼지만 그 기름 종이의 필요성을 느꼈던 사람은 관찰을 했겠죠. 본인의 불편함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했겠죠. 근데 이 창의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개발로 이어질 때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선생님도 제가 이제 돈이란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 사실 미래융합 인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창의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의력을 자극시키는,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다양한 교육, 다양한 놀이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져라.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 어떤 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일까요? 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만약에 내가 거인처럼 된다면,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이 담임 선생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발달에 맞추어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미국에 이민을 간다면, 만약에 내가 전교 1등이 된다면, 만약에 내가 가수가 된다면, 만약에 내가 영화 감독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질문도 하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강의 프로젝트, 우리 창의융합 프로젝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요. 창의력을 사람을 성장시키고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을 받지 않으면 사람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생각이라는 이 틀을 계속 깨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필요한데 그 자극이 질문이 가장 좋은 거죠. 네, 선생님들도 한번 본인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우리 회사의 사장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내가 이 수업의 교수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미스 트롯에 나간다면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어떤 거든 좋은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익숙한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관찰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책을 둘둘 말아서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질문할 때 어른들은 이런 대답을 들으면 책을 왜 둘둘 말아? 구겨지기만 하지. 그 비싼 책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그 붕어빵이라는 예능 프로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정말 영특하고 어른들이 상상도 못했던 많은 상상력이 가득한 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뭐 큰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주머니가 커다란 옷을 입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뭐 사람이 드론을 타고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친구들이 보고 있는 것들, 늘 옆에 있는 것들, 리코더라든지 책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이 뭐 콧구멍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코가 위로 뚫려져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익숙한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엉뚱한 상상법입니다. 이런 거죠. 핑크색이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상상해보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보다도 사실 한 2명, 3명 앉혀놓고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임처럼 3가지 10초 안에 말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핑크색이고 먹을 수 있는 거 3가지 말하기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머리를 막 빨리 굴리겠죠. 옆에 있는 친구 대답도 들어볼 수 있고요. 예. 고장난 시계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기. 뭐 높은 건물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한 많이 생각해 보기.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상상을 또 자극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창의력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창의력, 지식과 이론. 이 창의력에는 뭐가 바탕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지식과 이론이 바탕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론과 바탕을 근거로 무엇이 만들어지죠? 창의적인 사고와 사고 기술, 사고하는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창의적인 사고 기술과 지식과 이론이 합쳐져서 강력한 내적 동기가 이루어지죠. 이 내적 동기는 무엇으로 결과가 나오냐고요? 실행력입니다. 네. 이 창의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이 창의력을 실행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런 다양한 지식과 기술과 내적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창의력을 키우는 놀이와 학습을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만화 만들기.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보통 만화를 많이 그려요. 책을 쓰기도 하고요.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읽는 책들이 만화책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거를 나만의 그림책 만화책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흰 종이 2장과 펜과 색연필을 가지고 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읽지 않은 동화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동화책을 가지고 와서요, 펴지 말고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아무 페이지나 펴게 해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이런 장면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 친구는 지금 왜 꽃냄새를 맡고 있을까? 여기 꽃들은 지금 왜 여기에 있을까? 꽃들의 기분은 어떨까? 이 친구는 무슨 일 때문에 이 동산에 왔을까? 이 동산이 끝난다면 어디로 가는 걸까? 이 꽃들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의 처음과 이 뒤에 들어갈 내용까지 한번 스스로 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나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이런 책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어른들이 반응을 잘 해주지 않죠? 그래. 나중에 볼게. 그냥 딱 책을 보고, 재밌네. 재밌네. 잘 그렸네. 그래, 씻자. 사실 이건 저 개인적인 저의 이제 예인데요. 예, 좀 부끄럽네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경청과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렇구나. 너무 재미있다.
와, 내일 또 그려볼까? 우리 다음 주말에 또 그려볼까? 와, 이 책 아빠가 보관해야지. 이 책 엄마가 딱 꽂아두고 심심할 때마다 봐야지. 이런 식으로 아이의 동기를 더욱더 강화시켜 줌으로써 계속돼서 창의력을 증진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이야기 좀 볼까요? 예, 창의성은 훈련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게 뭘까요? 창의성은 그냥 똑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천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똑똑해서 그 사람들은 다 창의성이 넘쳐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은 누가 그렸나요? 네, 피카소가 그렸습니다. 피카소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수만 번 모방하면서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재라는 에디슨도 뭐라고 얘기했나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필요하다 그랬죠. 물론 이 1%의 영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 1%의 영감이 없기도 합니다. 그 창의성이 개발되어지지 않고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1%의 영감을 99%의 노력으로 결과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피나는 훈련과 끈기가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모방은 창의성의 반대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방은 창의성의 반대일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런 책을 이런 글귀를 사전에서 봤는데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한테 새로운 문물, 정말 없었던 것에서 새롭게 나온다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모든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에게 탐구와 관찰을 통해서 자기만의 새로운 독창성이 나오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베끼게 하는 것들, 따라 그리게 하는 것들, 무언가 미술관을 같이 다니면서 보여준다는 것들, 오늘 본 걸 한번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마지막 게임인데요. 장점 리스트 만들기라는 게임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요즘 어린이들, 물론 어린이들뿐 아니고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우울증 같은 것들로 대부분 사람들의 기분이 다운되어 있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 교육에서는 물론 많이 바뀌고 있지만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특히 청소년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뭐 잘해? 뭐 하고 싶어? 누구에게나 강점, 장점은 있어 라고 얘기해도 그 말에 쉽사리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을 어릴 때부터 또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하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창의성도 올라갈 거라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자기의 강점을 수첩에 적도록 합니다. 무조건 적도록 하는 거예요. 없는데 모르겠는데 찾아봐봐. 근데 아이들은 예시를 주지 않으면 처음엔 잘 못 찾거든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시를 줘요. 단어 카드가 시중에 팔기도 하는데요. 있으면 사고 그냥 이렇게 쭉 적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뭐 색깔로 프린트해서 보여줘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쭉 보여주면서 엄마는 경청을 잘해. 아빠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각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거든. 아빠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게 나의 장점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렇구나. 그런 단순한 것도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장점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장점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이면 보통 한 5개, 6개 정도가 모여지겠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그 전주 일요일에 모였으면 다음 주 일요일에 모이면서 우리 누구누구가 이런 장점을 적었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것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아이의 생각도 듣고 그 생각을 계속 깨워주고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맞아, 맞아. 이런 장점이 있지라고 또 격려해 주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이제 창의융합 프로젝트 수업 중에 창의력과 창의놀이라는 제목으로 창의력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몇 가지 게임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예, 오늘 배운 것들을 좀 잘 적용하여서 역시나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좀 이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또한 나의 창의력 역시 정말 성장하여서 이 미래 시대의 융합 인재,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